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부자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생 건설 일로 아들을 키운 70대 아버지가 우연히 들은 아들의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선택과 그 후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강철수는 뒤늦게 가졌던 아들 민규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30년간 계속됐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니 이제 내 역할은 거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철수에게 민규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죠.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신혼집 마련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규는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준비하면서 집 문제가 좀 있어요. 서연이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남자로서 너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철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민규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1억 정도면 괜찮은 곳에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철수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평생 모아온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에서 처리해주마.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제 인생의 기둥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결혼식 날 철수는 작업복 대신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색해 보이긴 했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처가 쪽 하객들이 많아서 위축될 법도 했지만 철수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된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거든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손녀 지안이 태어났습니다. 철수에게는 생애 처음 경험하는 할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 작은 생명이 우리 핏줄이구나. 민규 부부가 직장일로 바쁠 때마다 철수가 지안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재우기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죠. 70 넘은 나이에 육아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지안이가 조금 자라서 옹알이를 시작할 때쯤 철수는 매일 공원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과 어울리며 손녀 자랑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우리 지안이가 말이야 벌써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웃는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철수는 자신이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잔인한 법이죠. 곧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날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평소처럼 지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녀가 오늘따라 칭얼거려서 달래느라 시간이 늦어졌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왔어요. 아, 배고프다. 뭐라도 먹고 가야겠네. 평소라면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겠지만 오늘은 왠지 밖에서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민규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삼겹살집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규의 목소리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너 명의 남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 민규가 회식 중이구나. 방해하면 안 되겠네. 철수는 돌아서려고 했지만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신혼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민규 씨는 아버님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부럽네요. 그때 민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 장인어른이 대부분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벽돌 나르던 사람이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 말하기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 시대에는 좀 그런 면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장인어른이 변호사시니까 그쪽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민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도 처가에서 좀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이라니까 표정이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벽돌 나르던 사람이라. 철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일이 아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동료 중 한 명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집값 도와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민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뭐, 조금은 보태주셨죠. 하지만 대부분은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예요. 솔직히 건설 현장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민규에게는 조금이었던 거군요.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아들에게는 그저 푼돈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철수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줬는데 정작 그 아들은 자신을 창피해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벽돌 나르던 사람이라. 창피하다고.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철수는 민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가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독립적이고 싶어 한다면 정말로 독립해보라고 말이죠. 민규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버지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지안이도 보러 안 오시고 더욱 당황스러운 건 매달 받던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민규는 그동안 아버지가 보내주는 30만 원을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었죠. 여보, 아버님한테 연락해봐요. 요즘 안 보이시네요. 아내 서연이 말했어요. 서연도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평소 지안이를 그렇게 예뻐하시던 분이 한 달 넘게 얼굴을 안 비치니 이상할 수밖에요. 민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일십으로 끝났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규는 회사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민규는 처가 친척 중 한 명이 경쟁사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심코 회식 자리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규 씨, 이번 건으로 회사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부장의 말에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든 의도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민규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처가에서 도움을 받아 결혼했고 지금까지 처가의 영향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며칠 후 서연이 결국 시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안이를 데리고 말이에요. 아버님 안 계세요? 철수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평소 같지 않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님, 요즘 민규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철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규가 이제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지. 내가 왜 도와야 하냐? 서연은 당황했어요. 평소 며느리와 손녀를 그렇게 챙겨주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규한테 물어봐라. 내가 진짜 가족인지.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죠.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규가 뭔가 잘못했나요? 철수는 대답 대신 지안이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당분간 같이 못 놀 것 같구나. 지안이가 할아버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와? 지안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한 더 이상 이 집안에 매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민규에게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회사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거든요. 당분간 취업 활동을 해야겠어. 그런데 요즘 같은 경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가에서도 이번 일로 민규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되니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규야, 당분간 좀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이번 일이 우리 집안 체면에도 좋지 않아. 장인의 말에 민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민규는 실업자가 된 지 2달째였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전 회사에서의 문제 때문에 추천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또 떨어졌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점점 조급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보내주던 30만 원이 끊어진 것도 모자라 민규 자신의 수입마저 없어지니 가게는 급격히 어려워졌죠. 전세 대출 이자만 매달 7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서연의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여보, 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가 왔어요. 서연이 우편물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왜 이렇게 될 일이 많은 거야? 일단 처가에서 잠깐 도움을 받아볼까요? 안 돼.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는데 더 이상 처가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민규는 자존심 때문에 처가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지안이 기저귀와 분유값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안이가 아픈 듯 보채자 서연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민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병원은 가야죠. 돈이 없다고. 조금만 참아봐. 나아질 수도 있잖아. 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아, 답답해. 돈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민규가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의 컵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지안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으아앙. 아빠 무서워. 지안이는 서연 뒤로 숨으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니 2살 반 아이에게는 너무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서연이 지안이를 안아올리며 민규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아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도 힘들다고. 매일 취업 준비하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 그렇다고 아이한테 화풀이를 해요? 민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추하게 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지안이를 재우고 나서 심각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민규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님께 가서 사과드리고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때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한테 실망하셨어. 연락도 안 받으시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특히 지안이는 아버님이 그렇게 예뻐하시잖아요. 서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안이가 자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이는 꿈에서도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안이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지안아,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정말?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지안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시아버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규의 자존심보다는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현은 지안이의 손을 꼭 잡고 철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이야. 할아버지. 지안이가 기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문을 열었어요. 손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죠. 왜 왔냐? 서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안이라도 지켜주세요. 민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지안이가 무서워해요. 철수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게 내 일이냐? 민규가 가장이면 가장답게 살아야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지안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 왜 안 와?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아들의 그 말들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지안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규가 매일 우울해하고 아이는 무서워하고 가족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정만호였어요. 지금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규가 정말 달라질 생각이 있다면 내 친구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해라. 딴 특별 대우는 없다. 다른 인부들처럼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규에게 시아버지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라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여유가 있어요? 아이도 생각해봐요. 민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그 일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민규는 정만호의 건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정만호가 민규를 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이 부탁하셔서 받아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 대우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첫날 민규에게 주어진 일은 벽돌 나르기였습니다. 한 개씩 들고 나르는 게 아니라 손수레에 가득 실어서 옮기는 거였어요. 20개 정도 실으면 30kg이 넘는 무게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무거워? 1시간도 안 돼서 민규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죠.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해본 몸에는 너무 버거운 노동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다른 인부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민규는 입맛이 없었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질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첫날 치고는 괜찮네. 보통 사흘은 못 버티는데. 옆에 앉은 인부가 말했어요. 민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구나. 그제서야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옮기면서 자신을 키워주셨던 거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지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현도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일하고 온 거야. 할아버지처럼. 민규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30년간 해오셨던 거구나. 그 힘든 일로 번 돈으로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창피했던 거죠. 이 손으로 집을 짓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민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진짜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민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손에 잡힌 물집이 터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오늘은 벽돌 쌓기를 배워볼까? 정만호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나르기만 하던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거였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시멘트 바르는 양이 중요해.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적게 발라도 안 돼. 이렇게 적당히. 정만호의 설명을 들으며 민규는 조심스럽게 벽돌을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수평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해야 했죠.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벽돌 하나 제대로 놓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각도와 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규는 평소처럼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철수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만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규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버지. 민규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넘게 얼굴을 못 본 아버지였거든요. 철수는 민규의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어요. 앉아라. 철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규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밥 먹어라. 철수가 자신의 반찬을 민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이 들어있었어요.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민규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싸우신 거예요? 응. 만호가 내가 혼자 먹는다고 해서. 민규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직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민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철수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먹기나 해. 오후에 일 많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화가 풀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규는 아버지가 싸온 반찬을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김치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계란말이는 아직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이른 아침에 준비하신 게 분명했죠. 아버지,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수는 밥을 먹으며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손에 밴드를 붙인 물집들이 보였어요. 얼굴도 햇볕에 그을리고 옷도 흙투성이었죠. 한 달 전에 깔끔한 회사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손 많이 아프지? 철수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적응되고 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첫 달은 손이 엉망이었다. 철수가 자신의 손을 보여줬어요. 수십 년간 거친 일을 해온 손이라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거든요. 이런 손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민규가 아버지의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거친 손으로 매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면서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주셨던 거죠.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철수는 대답 대신 내일 벽체 공정 시작이다. 쉬지 말라며 민규의 등을 툭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철수가 일어서려는데 민규가 말했어요. 아버지, 지안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주말에 가보마. 철수의 답에 민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첫 번째 벽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민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은 점심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한 반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퇴근하면서 정만호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이 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걱정이 많으셨어. 네. 매일 물어보셔. 민규가 잘하고 있냐, 많이 힘들어하냐고.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 민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철수는 약속대로 민규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손녀 지안이를 보러 온 거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안이가 달려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철수는 손녀를 꼭 안아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리 아들과 갈등이 있어도 손녀만큼은 예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지안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규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민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았고 지안이에게도 더 참을성 있게 대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 게 눈에 보였죠.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민규가 작은 나무 조각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남은 목재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뭘 만드는 거냐? 지안이 책상이요. 작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철수는 아들이 손수 깎고 있는 나무 조각들을 살펴봤어요. 서툴기는 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목재 가공은 처음이지? 네, 어려워요. 하지만 지안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때 지안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지안이 책상 만들어준다고 했어. 지안이만의 책상이야. 철수는 손녀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정말요?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주말마다 철수와 민규는 함께 지안이의 작은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오랜 경험으로 목재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민규가 열심히 따라했죠. 이렇게 결대로 잘라야 갈라지지 않는다. 힘만으로 하면 안 돼. 기술이 있어야 해. 네, 아버지. 이런 것도 다 기술이네요. 민규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일들도 모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몇 주 후 작은 책상이 완성됐습니다. 높이는 지안이에게 딱 맞게 만들어졌고 모서리는 둥글게 깎아서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책상 한편에는 민규가 직접 새긴 작은 하트 모양도 있었죠. 와, 지안이 책상이다. 지안이가 새 책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크기도 딱 맞고 나무 향기도 좋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고마워. 지안이 이 책상에서 그림 그릴 거야. 그 순간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집안이 싸움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철수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형이 내가 일 잘한다고 하더라. 이제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민규의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다. 내가 해낸 거야. 처음엔 걱정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걸 보니 기특하더라. 철수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민규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이네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거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지. 그날 밤 민규는 지안이를 새 책상에 앉혀놓고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가 크레파스로 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진짜 집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든 가정이라는 집 말이에요. 아빠, 이게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도 같이 사는 집. 지안이가 그린 그림에는 큰 집 안에 3명이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규는 그 그림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정만호의 건설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부부를 위한 작은 단층집 건설이었어요. 민규는 이제 초보자가 아니었죠. 벽돌 쌓기, 시멘트 바르기, 목재 가공까지 웬만한 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민규야, 이번 집은 내가 주도해서 해봐. 정만호가 말했습니다. 민규에게는 처음으로 맡게 되는 큰 책임이었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제 충분히 실력이 됐어. 철수 형님도 옆에서 도와주실 거고. 그날부터 민규와 철수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함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기초 공사부터 지붕 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아버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철근을 더 촘촘히 넣어야 해. 이렇게 말이야. 철수는 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줬거든요. 2달 동안 부지런히 작업한 결과 드디어 작은 단층 집이 완성됐어요.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었죠. 민규는 그 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로 집을 지었구나. 완공 검사를 받는 날 건축주 부부가 찾아왔어요. 젊은 신혼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요. 마감도 깔끔하고. 특히 이 목재 마감이 정말 멋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정만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팀장인 민규 씨가 직접 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죠? 민규는 팀장이라는 호칭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벽돌 하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는 집 한 채를 완성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완성된 집에서 작은 입주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건축주 부부도 허락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와, 아빠가 진짜 집을 지었어? 지안이가 새 집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집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모두 둘러앉았어요. 서현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건배. 작은 축배를 들며 민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지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젠 진짜로 가장이 됐구나. 그 말에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지금이지. 지안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아빠, 지안이가 제일 사랑해. 우리 매일 같이 밥 먹자. 서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그때 민규가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소나무 화분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 집의 첫 번째 입주자들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기념하는 거니까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규는 화분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 소나무처럼 우리 가족도 천천히 하지만 견고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민규가 화분에 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작은 소나무가 새 집의 햇살을 받으며 푸르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아빠, 지안이도 물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함께 키우자.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소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규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짜 집이 뭔지 말이에요. 응.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쌓은 관계가 진짜 집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날 밤 민규는 지안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자신도 아버지처럼 딸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물려줘야겠다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강철수와 강민규, 그리고 작은 지안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죠.